그래서 109에 일단 저희 목표는 1시간 안에 최대한 많이 푸는 거예요. 1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재무회계. 재무회계 주목적이 뭐죠?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뭐 하는 거예요? 정보 제공하는 거.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왜냐면 주주나 투자자는 내부예요, 외부예요? 외부죠. 그래서 1번에 관리자한테 보여주는 거는 원가액이에요.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은 세무액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그 다음에 2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단기매매증권. 우리 유가증권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분증권하고 채무증권. 그래서 지분은 단기매매 매도 가능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그 다음에 채무는 단기매매 매도 가능 그 다음에 만기 보유증권.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왜냐면 매도 가능 증권하고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하고 만기 보유증권이 투자자산이에요. 그래서 단기매매증권은 당좌자산인데 이거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여기 가서 뭐 하라고요? 치라고요. 컨트롤 F로. 그러면 단기매매증권 치면 여기 있잖아요. 이런 거 틀리신 분은 결과적으로는 하라는 거 안 했단 얘기예요. 모를 수 있어요. 컨트롤 F로 치면 웬만한 거 거의 다 나와요. 그래서 컨트롤 F를 사랑하십시오. 그 다음에 3번 재고자산에다가 밑줄 치세요. 우리 재고자산이 무슨 목적이죠? 판매 목적이죠. 그래서 1번 보시면 성격이 상이한 재고자산을 일괄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율에 따라서 안분 계산합니다. 그래서 안분을 다른 말로 뭐 배분이라고도 하고 배분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사면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1번 맞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우리 순매입액 어떻게 구하죠? 총 매입액 플러스 부대비용 마이너스 매입한출 및 애놀이 마이너스 매입 할인. 그래서 우리 환출하고 할인 애놀이 반영해요 안 해요? 반영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우리 외운 것 중에 이거 있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 외운 것 중에 재고자산 평가손실이라고 있었어요. 무슨 법 쓴다 그랬죠? 저가법. 어디서 회계 처리? 매출, 원가. 그래서 3번, 4번 다 맞아요. 왜냐면 저가의 뜻이 뭐죠? 올랐다, 떨어졌다? 떨어졌다. 그래서 정답은 3번하고 정답은 2번이세요. 틀린 거니까. 그래서 3번하고 4번은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별표 3개 치세요. 요 별표 3개의 의미는 잘 나와요. 근데 문제는 나올 때마다 내용이 계속 바뀝니다. 근데 이게 제일 잘 나오기는 해요. 무슨적 지출하고 무슨적 지출이요? 네, 자본적 지출하고 수익적 지출.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 수익적 지출은요 비용 처리. 그래서 수선비나 뭐요? 차량 유지비 이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씩 보시면은요. 자본적 지출을 뭘로 처리했을 때?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원래 자본적 지출로 처리했으면 자산이 원래 늘어나야 되죠. 맞죠? 근데 자본적 지출을 뭘로 처리했다? 수익적으로. 그러면은 자산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비용은 어떻게 되죠? 늘어납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뭐는 좀 알고 계셔야 되냐면 비용이 늘어나면 이익은 어떻게 되죠? 줄어들어요. 이익이 줄어들면 내 돈도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그래서 자산 감소, 자본 감소. 몇 번이요? 2번. 둘 다 감소해요. 근데 이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면 나올 때마다 내용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 맞추시려면은 이게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런 거를 이해를 하고 계셔야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저기 어디냐? 소각.
소각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감자라 그랬어요. 요게 일단 기억나셔야 됩니다. 소각 나오면 뭐라고요? 감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실게, 재무는 자기 주식 5,000원짜리를 7,000원에 매입하여 뭐 하셨대요? 소각했대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5,000원짜리를 7,000원에 샀으니까 얼마 비싸게 주고 샀죠? 2,000원. 그 다음에 몇 주예요? 200주예요. 그러면 감자 차손이 40만원 나와요. 원래는 얼마 나와요? 40만원. 근데 거기 지문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떻게 써 있냐면은 감자 차익이 얼마 있었죠? 20만원 있었죠. 감자 차익을 빼도록 되어 있어요. 네, 요거를 상계처리라 그래요. 무슨 처리요? 상계처리. 그러면은 결론은 20만원 손해본 데에서 20만원 이익 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네, 그러면은 손실 얼마 돼요? 20만원.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 요걸 무슨 처리라 그런다고요? 상계처리라 그래요. 그래서 자본은 무슨 처리? 상계처리. 그래서 서로 빼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손익계산서. 그래서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손익계산서 정의, 일정, 기간에, 기업의 무슨 성과? 경영성과. 그래서 보시면 1번 매출원가는 제품, 상품 등의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로서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에 대한 제조원가 또는 매입원가.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영업의 비용은 영업과 관련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예, 그래서 기부금이나 잡손실 맞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아요. 3번 일정 기간 맞죠? 예,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왜냐면 우리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은 다 총액주의예요. 무슨 주의라고요? 총액주의. 그래서 무슨 금액으로 해야 된다? 총금액으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거기 보시면은 원래 이거 제주가 발행한 당좌수표 50만원을 계약금으로 받아서 뭐 하셨대요? 네, 아래와 같이 회계 처리했대요. 우리 남이 발행한 수표 뭐죠? 현금. 그래서 현금 50만원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먼저 받았다. 무슨 금? 선수금. 그래서 부채의 뭐요? 증가. 네, 원래는 이분계가 맞는데 거기 보시면 이분들이 잘하셨대요? 잘못하셨대요? 네, 잘못하셨대요. 네, 그래서 잘못해서 어떻게 했냐면 차변의 당좌예금 50만원 자산의 뭐요?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거기 보시면 제품 매출 50만원 수익의 뭐요? 증가. 그래서 밑에처럼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익이 늘어나면 이익은 어떻게 되죠? 늘어나요. 그러면 이익이 늘어나면 자본은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원래 부채 처리해야 되는데 부채 처리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부채 처리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부채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러니까 요 문제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무슨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 이 문제 자체가 뭐 하는 거냐면은 이게 분계가 잘못되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그거를 이제 우리들한테 아느냐 모르느냐 그걸 물어보는 문제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참고하시고.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면 이거 맞추시려면은 내용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시험 문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8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자본금. 이거 장난치는 문제예요. 얘는 나오면 99% 장난입니다. 시험 문제가. 자본금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주식 발행수 곱하기 무슨 가액? 액면가액.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만주에다 밑줄 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몇 주 있죠? 네, 2000주 있죠. 몇 주 있어요?
2000주. 예. 그래서 2000주에다가 밑줄 치세요. 그러면 이건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만주에다 2000주 하면 몇 주죠? 12,000주예요. 그 다음에 액면금액 얼마예요? 예, 5,000원. 예, 12,000주에다가 액면금액 얼마라고요? 5,000원. 그럼 얼마 나와요? 6천만원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시험 문제 나오면 99% 장난치는 문제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요 두 가지만 보셔야 돼요. 주식 발행수하고 무슨 가액? 액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지금 몇 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기억하셔야 될 거 다시 정리하고 하면 돼요. 그 다음에 9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제조원가. 무슨 원가요? 제조원가. 그러면 이 제조원가는 공장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제조원가에 해당되는 거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4번 조심하셔야 되는 게 기기장치의 처분 손실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에요. 얘는 영업 외비용이에요. 제조원가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조심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어디 갔냐? 10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저기 어디 갔냐? 보조 부문. 무슨 부문이요? 네, 보조 부문 배부 방법에 우리 몇 가지 있었죠? 세 가지. 직접, 그 다음에 단계, 그 다음에 상호. 그래서 직접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뭐요? 용역, 수수 관계가 뭐 할 때 중요하지 않을 때 쓰는 거다. 그 다음에 보실 게 이제 단계 배부법. 배부 뭐를 정해요? 순서. 그 다음에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무슨 단계? 절충 단계. 그 다음에 상호는 상호는 가장 정확. 계산은 뭐예요? 복잡. 그래서 요걸 가지고 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상호 서비스 거기 두 번째 줄에 상호라고 써 있죠? 그럼 무슨 배부법이에요? 네, 상호 배부법이에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그 다음에 11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재료 원가. 우리 예전에 외운 것 중에 요거 있었어요. 뭐 있었냐면 재료비 구하는 공식. 그래서 기초 원재료 더하기 단기 원재료 매입액 빼기 기말 원재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초 원재료가 120, 단기 원재료가 90, 기말이 얼마요? 85만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 나와요? 125만원. 정답 몇 번이요? 2번.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공식을 잘 숙지하고 계시면 맞추실 수 있는 문제세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1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직접 원가를 기준. 무슨 원가 기준이요? 네, 직접 원가. 우리 직접 원가 어떻게 구하죠? 요거는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이렇게 두 가지 더해 주시면 됩니다. 뭐하고 뭐 더하라고요?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 더해 주시면 되세요. 그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거기 보시면 직접 재료비가 얼마죠? 거기 보시면 80만원에 20만원. 그래서 얼마예요? 전체는 10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넘버 원은 얼마죠? 55만원이에요. 얼마예요?
55만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50만원 곱하기 항상 분수는 전체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체가 100만원. 그 다음에 해당되는 건 얼마요? 55만원. 이렇게 하시면은 27만 5천원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3번인데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밑에는 전체예요. 뭐라고요? 전체. 위에는 해당되는 거. 그래서 지금 전체가 전체 직접 원가가 1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분수 자주 쓸 거예요. 그래서 분수 쓸 때 어떻게 쓰는지 그거 이해 못 하시면은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론 어려워요. 우리 목표 10개인데 10개 맞출 확률보다 10개 못 맞출 확률이 한 80%더 높습니다. 근데 10개 못 맞으면 합격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 다음에 1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가세기간. 그래서 우리 과세기간 1기는 언제였었죠? 1월 1일에서 6월 30. 네, 그 다음에 2기는요. 7월 1일에서 12월 31일.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해요. 그래서 1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가 폐업하면은 폐업일까지 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바뀌면은 6개월씩 하도록 되어 있어요. 언제씩 한다고요? 6개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처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번 문제 풀 때마다 처음 보는 거 두세 개씩은 무조건 나올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시험장 가시면 한두 개로 줄어드는 거지 뭐 지금 뭐 여러분들한테 10개 이상 맞춰라 쉽지 않아요. 14번 같은 거 틀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랑 뭐요? 성명.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과 세. 그래서 몇 번이요? 1번. 이런 거 틀리면 합격하는데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번 공급시기. 위탁 상품은 누가 팔았을 때? 수탁자가. 그래서 1번 맞고요. 상품권을 팔았을 때 회수했을 때? 회수.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3번 옆에다가 요것 좀 적어주세요. 장기 할부 판매 중간지급 조건부 완성도 기준지급. 요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대. 그러니까 요거 두 개만 적으면 돼요. 거기 중간지급 조건부하고 완성도 기준지급 그거 두 가지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출은 무슨 일? 선적.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이제 실기를 해볼 건데요. 앞에 보시면 1번은 뭐 설명할 거 별거 없죠. 뭐만 조심하시면 돼요? 오타만. 그래서 1230 태영 동시 1073625785 김상수 도소매 사무기기 서울시 동작구 여의 대방로 10-1 신대방로.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오타밖에 없어요. 네. 이거는 많이 했던 거니까. 그리고 2번도 틀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 계속 나옵니다. 시험장 가셔서. 그래서 바드럼 가서 원수는 1500, 테스터 200. 그 다음에 단기차입금 가서 빛날이 1300, 챔프가 1200. 그 다음에 차액은 이태백 빠졌죠. 네, 차액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태백이 1000. 그래서 차액은 항상 0. 그 다음에 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손익계산서랑 제조원가. 그러면 이거 어디부터 시작이에요? 원가명세서.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그래서 일단 원가명세서 가셔서 거기에 보험료 얼마를 입력을 하세요? 100만원. 그래서 100만원 넣고 그 다음에 누구 적어요? 단기제품 제조원가 9,400.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이제
손익계산서 가는데 여기서 잘 아셔야 돼요. 뭘 잘 아셔야 되냐면 제품 매출원가 가서 9,400 바꾸고 여기 보험료 100만원 늘려요? 줄여요? 줄여요. 그래서 300만원을 얼마로 고쳐요? 200으로. 일단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누구 적어요? 당기순이. 그래서 356, 150, 빵빵빵 적고 그 다음에 잉여금 가서 봤더니 맞아. 그 다음에 누구 적어요? 마지막으로 미처분. 그래서 미처분이 369, 567, 빵빵빵.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어디 갔냐? 네, 369, 567 차에 떠요? 안 떠요? 안 뜨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문제 풀기 전에 내가 뭐뭐 할 건지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나와 그러면 무조건 패스예요. 그리고 이거 너무 열심히 안 적으셔도 돼요. 여기 가면 어디 갔냐? 여기 안에 들어가시면 여기 답지 다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보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적는 거에 열중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8월 20일에 별표 하나. 이거 시험 때 꼭 맞추셔야 됩니다. 좋은 일에 쓰는 거 기부금이죠? 원가로 보는 거예요. 뭘로 봐야 된다고요? 원가. 왜냐면 시가라는 건 판매 가격이에요. 이거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안 팔았죠. 네. 그래서 그리고 헷갈리시면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원가는 일반 전표, 시가는 메인 매출 전표. 근데 왜 그러냐면 메인 매출 전표는 세금 걷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세금 걷으려면 시가로 걷어야 많이 뜯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변의 제품인데 제일 중요한 거 적요 몇 번? 8번. 무슨 대체? 타계정 대체. 이거 왜 한다고요? 제품 왜 만들어요? 팔려고. 근데 팔았어요? 기부했어요? 기부했죠? 그래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꼭 타계정 대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9월 2일 대주주인 전만하 씨로부터 차입한 당기차입금 2천만원 중 1,500만원은 보통예금.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면제. 면제 받았으면 뭐죠? 예, 채무 면제 이익이에요. 그냥 프로그램에다 면제 치면 떠요. 그래서 당기차입금 2천, 전만하. 그 다음에 보통예금 1,500. 면제 받은 거 뭐라 그런다고요? 예, 채무 면제. 그냥 프로그램에다 뭐라고 치라고요? 면제. 그러면 뜹니다. 그 다음에 10월 19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마지막에 배서. 배서 나오면 무슨 어음? 받으러. 이건 외우셔도 돼요. 그래서 외상매입금 250 용인. 그 다음에 현금 150. 그 다음에 나머지 100만원은 무슨 어음? 받으러. 어디요? 수업. 끝. 이 정도는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11월 6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회사 부담분 보험료. 그러면 직원 부담분은요? 직원이 내는 세금, 예수금. 그렇게 연결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11월 6일 날 일단 현금으로 60만 1,500원. 직원이 내는 세금, 예수금 얼마요? 27만원. 그 다음에 제조는 500번대 보험료 얼마요? 22만 1,000원. 그 다음에 800번대 보험료 얼마요? 11만 500원. 오늘 틀렸어. 어때요? 다음에 맞추면 되지. 그 다음에 11월 11일은 못 외웠으면 다시 외우세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확정 기여형. 요건 외우셔야 맞추실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세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우리 퇴직연금에 두 가지가 있어요. 확정급여형하고 무슨 형? 확정기여형.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시고요. 그 다음에 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 기여형은요 퇴직급여. 그래서 요게 기억나셔야 맞출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래도 또 하나씩 보시면은요.
그래서 거기는 무슨 형이에요? 기여형이에요. 그래서 800번대 퇴직 급여 700. 700이 아니고 680. 왜냐면 거기에 뭐 들어가 있대요? 수수료 들어가 있대요. 뭐 들어가 있대요? 수수료. 우리 주는 수수료 뭐라 그랬죠? 네, 수수료 뭐요? 비용. 얼마요? 20만. 그리고 9번 때는 저기에서만 써요. 9번 때는 저기 단기 매매 증권만. 네, 어디에서만 쓴다고요? 단기 매매 증권에서만 사용을 합니다. 그거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씩 보시면은요. 12월 3일은 일시 보유 목적입니다.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장부 금액 8,000원. 액면 금액은 필요 없어요. 액면 금액은 저 때만 필요해요. 언제만 필요하냐면 자본금 구할 때만. 뭐 구할 때만요? 자본금.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산 거는 500주에 8,000원이니까 400만원에 샀고요. 그 다음에 통장으로 들어온 건 얼마 들어왔죠? 475만원. 왜냐면 25만원 빼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400만원짜리 팔았는데 475만원 받았으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이죠. 단기매매증권 무슨 이익? 처분이익 75만원. 여기에 수수료 쓰시면 틀려요. 요 문제 맞추시려면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유가증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주식하고 사채. 발행하거나 처분할 때 비용 쓰시면 안 돼요. 이익 나면 이익에서 빼고 손해 나면 손해에다가 더해라. 그래서 오늘 푼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6번 문제예요. 그래서 틀렸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쉬운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목표는 일단 6번 빼놓고 다 맞추는 게 1차 목표예요. 왜냐면 6번은 시험장 가서 기억이 나야 맞출 확률이 좀 있는 문제라. 그 다음에 문제 3번은 메인 매출 정보. 그래서 거기 보시면 카드에다가 밑줄 치세요. 하나카드. 그래서 7월 28일은 매입에 뭐요? 카과. 그 다음에 저팔계. 차변에 800번대 복리 후생비. 그 다음에 세금 얼마요? 2만원. 카드로 했다. 미지 급금. 무슨 카드? 하나카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9월 3일은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5천에서 얼마 빼고 시작해요? 3,800. 그러면 1,200. 근데 얼마에 팔았다? 1,350 이라고 거기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150만원 뭐 됐죠? 이익 났죠. 그래서 분개했을 때 150만원 이익이 나오셔야 돼요. 요건 간단하게 입력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오랜만에. 그래서 9월 3일 날 매출의 과세, 보람역. 대변의 기계장치 5,000, 그 다음에 차변의 감가상각 뭐요? 누계 3,800. 그 다음에 차변에 현금으로 485만원 받았어요. 그 다음에 못 받은 거 1,000만원 미수금. 그 다음에 대변의 세금은 135만원.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대변이 유형자산 처분 이익 얼마요? 150.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오늘보다 내일 한 개 늘어